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 녹화되는 거를 중심에 두고 노래를 그 아이폰 옆에서 바로 틀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노래가 잘 안 들립니다, 거의. 그렇게 하면 여기서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노래가 나오고 있다는 가정하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농 2년 11월 12일, 농성 814일,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저녁 6시 광화문 장애등급제 고양이의무제 폐지 농성장에서 광화문에 와라,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지난 화를 보고 이제 소문 듣고 오셨다는 분도 방금 이렇게 한 분 오셨고, 지나가다가 오신 분도 한 분 오셨고, 네,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 오시고 그냥 소문 듣고 오시고 많이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잠깐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네, 이야기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오세요. 잠깐 오세요, 일로. 오고 있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앉으세요. 잠깐 이쪽으로. 자, 가운데로 좀 모셔볼게요. 자, 지금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의자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분만 앉고 한 분은 서 계시는 걸로 할게요. 자, 간단하게. 네, 아이고, 서비스가 좋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뒤에 오신 분들도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시고, 자리가 좀 모자라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잘 좁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안녕하세요. 전소희예요. 전소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수입니다. 강진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름 이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네, 소개할 게 더 없습니다. 이름이면 되지 뭐가 충분할까요, 그죠? 아, 뭐가 충분합니다. 저는 영희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어요? 등불축제. 등불축제, 그죠? 등불축제 가시는 길에 이제 저희 농성장에서 이런 방송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오신 거죠? 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청계천에서 등불축제 진행하고 있는데 왔다가 이제 들리신 분인데, 등불축제 좀 어때요?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추워요. 많이 춥다. 옆에 계신 분, 진수님도, 네. 등불축제에 오세요. 홍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요? 등불축제에 오세요. 전시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전시해 놓은 게 많아요. 뭐가 인상 깊었어요? 뽀로로요. 뽀로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등불축제에 가시면 뽀로로도 있고 이것저것 전시해 놓은 게 많다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는 여기 이렇게 이상한 좀 건물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지하도에. 가게도 아니고 여기가 이제 농성장이에요. 지금 학생분들이시죠, 그죠? 근데 농성장인데 저희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8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없죠, 그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800일 동안이나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아니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뭔지는 이 내용은 잘 모르시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염원하면서 여기서 800일 있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죠?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서 먹고 자고 다 그러는 건 아니라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여기 지나가실 일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농성장에서 하는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싶은 마음이 좀 드세요? 들어요? 네. 근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앉게 되셨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있으면 해주세요. 없어요? 그냥 오니까 오자, 그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라 그래서 와주신 두 분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문제에 많이 어려운 주제지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네, 선물도 있네요. 선물도 있어요. 저희가는 뭐 선물인데, 선물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방송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렇게 지금 한 50여 분 정도밖에 안 계신데, 한 60여 분 정도 계신데, 실제로는 이제 인터넷에 이게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면 업로드가 되거든요. 저희는 주로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 광화문에 와라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두 분이 이렇게 남자친구예요, 친구? 네, 그러면 서로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렇게 좀
이 방송의 힘을 빌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진수님부터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 좀 크게 해주시면 돼요. 카메라 보고, 네. 카메라 보고, 잠깐만. 네? 카메라 보고 해야 돼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네. 네, 해주세요. 박수 주세요. 하고 싶은 말 한 것 같은데. 해주세요. 용기를 내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네. 사랑해. 오늘 조회수 장난 아니겠다. 소희님도 한마디, 소희님 맞죠? 그죠? 네, 소희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부끄러워지는 방송의 시작인데 어쨌든 함께 해주신 진수 소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건 선물이에요. 저희가 왜 여기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이야기가 적힌 분홍종이배의 꿈 리플렛과 분홍종이배를 함께 접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분홍종이배를 접을 수 있는 사연이 적힌 종이와 배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오며 가면 또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 가셔서 꼭 검색하셔서 광화문에 와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진수 소희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아, 너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접한 소식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 카톡에 이제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박근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싱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유언비어가 그냥 나온 건가? 어디서 뭐 법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복지부는 네. 뭐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아, 그럼 어디선가 그냥 뭐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근거 없이 그냥 어디선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싱글세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마당에 아주 훈훈하고 좀 이렇게 뭐 많이 훈훈하지만 안 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따뜻한 정말 그 젊은 예쁜 커플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수와 소희님이 함께 오늘 오픈을 해주셨고요. 예, 그 이제 오프닝이니까 오프닝 멘트를 또 읽어야겠네요. 광화문 농성장은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여 굴러가는 곳인데요. 이곳을 어떻게 잘 굴려볼까? 아, 중요한 얘기네요.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잘 더 모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집행위원들이 있습니다. 농성장에서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뭐 난로도 갖다 놔야 되고 쓰레기가 차면 다 같이 비우지만 그런 청소도 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때가 되면 영정에 뭐 먼지도 털고 뭐 이런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선전전도 하고 투쟁도 기획도 하고 조직도 하고 이런 집행위원이 있는데 이 농성투쟁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모인 이 집행위원회가 그저께 지난 월요일로 회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같이 해주세요. 네. 어머니 아버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월요일로 무려 몇 회를 맞이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네, 100회 100회, 네, 100회 맞추셨습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오늘 방송은 던킨 도너츠에서 협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던킨 도너츠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농성장 안에서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가 100회를 맞이했어요. 이런저런 일정들 때문에 회의를 못한 적도 있지만 무려 800일 가까이 814일째 농성을 하면서 100번이나 회의를 했다라는 것, 참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이제 집행위원으로 같이 참여하시다가 지금은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반 이후부터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농성장의 살림과 투쟁을 만들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보이는 곳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농성투쟁을 기획하는 집행위원들 덕분에 매일 이렇게 하루를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하루를 채워주시는 농성장 지킴이 여러분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충북 청주에서 오신 함어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지분들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 덕분에 이렇게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집행부 100회 특집 회의를 맞이해서 지난 거를 맞이해서 큰 박수를 한번 치는 걸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죠, 그죠? 밖에 서 있으면은 진짜 칼바람에 막 이제 옷을 막 파고들고 농성장에 있으면은 막 발가락이 시렵고 손가락이 시렵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제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잘 나오기 어려운 이런 계절이 왔습니다. 농성장에서 맞는 세 번째 겨울,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모든 마음으로 더 따뜻하게 농성투쟁을 진행할 수 있게 많은 후원을 좀 요청을 드리면서 이따가 계좌번호를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광화문의 와라의 고정 인기 코너입니다. 한 주의 소식을 전해주실 명희의 뜨거운 안녕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희가 등장하고 있네요. 네, 매주 광화문의 와라를 알차게 채워주는 고정 코너, 거의 2개밖에 없는 고정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한명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진짜. 날씨가 춥죠? 네, 오랜만에 뵈니까 진짜 반갑네요. 네. 그 오랜만에 만난 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뜨겁게 보내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네. 겨울이 되어가는데 그 코너 이름은 계속 그 뜨거운 안녕이에요? 그럼요. 겨울도 따뜻해요. 뜨거운 고구마. 뜨거워야죠, 항상 마음은. 마음은 뜨겁게. 뜨거운 감자. 뜨거운 안녕. 네, 감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지금 고정 코너를 진행하는 경쟁자예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코너를 좀 이렇게 좀 막 그런 것 같아요. 디스한다 그러나? 아니요.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런 파이팅! 것 같아요.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 파이팅. 자, 지난주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좀 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집회 2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일단 인강재단이라는 도봉구청 소재지에 있는 시설이 있어요. 인강학교 그리고 인강재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굉장히 큰 대형 시설이죠. 그 안에서 이제 인권 유린이 어쨌든 일어났고 그 관련된 도봉구청 직원들이나 이렇게 좀 조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또 그 10월 말쯤에 한번 조사를 나가셨는데 그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거기 계시던 거주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폐쇄는 어림도 없다. 이제 여기는 계속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그 아마 시설에서 또 이렇게 조직을 하셨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나갔던 조사원들이나 이런 뭐 인권단체들 그리고 또 인권위에서 갔던 직원들을 막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같이 하는 연대단체에서 가서 또 방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네. 네, 어제 방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시설 거주인분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막아서 싸우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박필숙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때 서감재단 실제로 시설 비리가 있었을 때 서울시에 있었던 복지과장이었고요. 그 이제 박필숙이라는 분이 지금 인강원 시설의 수장으로 계시죠. 어게인 서감을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본 얼굴이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아요? 네. 끝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설 비리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근데 그 과정들이 참 되게 그 부모님들은 당장에 이제 자식들을 밖으로 보낼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고 인강원에 있지 않고 시설에서 밖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상상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당장에 폐쇄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일단 너무 앞서셨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인권 피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하고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이사진이나 거기 있었던 수장이 사과를 하고 이후에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싸우지 않아야 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에게 이제 같은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주자분의 부모님들도 자기의 자식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해야 되는 건 누구나 동의가 가는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 시설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맞서 싸우고 있다는 현실이 되게 슬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리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인강원이라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인권 침해 폭력 행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쇠자로 뭐 이렇게 생활인들을 때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시설 그 어떤 재단에서는 재단 측에서는 비리와 횡령 사건이 되게 크게 벌어진 거죠. 뭐 이렇게 식자재 같은 거 뭐 빼돌려서 뭐 팔아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장애인들 생활하는 데 쓰라고 정부에서 나온 어떤 그런 보조금들을 어떤 뭐 자기가 사진이 있네요. 네. 자기가 뭐 이렇게 개인의 난방비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데 지금 이제 사진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사진을 계속 나와주시고요. 계속 해주세요, 사진.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이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 전원해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원 너네 이사 다 그만둬라! 그랬더니 이제 인강재단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고, 행정소송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권침해 가해자, 폭력행위 가해자와 비리 횡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진행되면서 이제 재판이 또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희님이 얘기하신 게 이게 뭐냐면은 거기 있는 생활인들이 이런 피해가 있었던 곳에서 생활할 수 없고 또 계속해서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너 거기서 맞았다고 증언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 진짜 어디 가서 혼나. 빨리 그렇게 안 했다고 해. 이런 식의 어떤 2차, 3차 피해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조치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도봉구에서 이제 인강원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의 전제는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시설을 이렇게 문제 있는 시설은 폐쇄하겠다라는 명령을 하고 시설 폐쇄에 따른 조치로 하는 건데 요거가 이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생활인들의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아마도 그 조직이 돼서 그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방해를 하시는 시위를 하셨고 이게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감재단, 성남재단 시설 비리가 있을 때 당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이었던 박필숙 이 양반이 좀 뭔가 이렇게 한 게 아니겠냐. 지금 인강원 시설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복지 정책을 좀 계속 이렇게 좀 내고 집행해왔던 어떤 행정활동을 해왔던 사람이 누구보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문제의 뭐 약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문제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시설장으로 가서 한다니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만하지 않은 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잘 뚫어야겠네요. 그죠?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또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다음 소식도 좀 이어주세요. 뜨거운 두 번째 아니에요? 네, 이건 단신으로 간단히 얘기해드리면요. 종로구 그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무대에 이제 진입 가능한 경사로가 2개 정도밖에 없고 총 5개의 이제 입구 중에 2개만 경사로가 있고 3개는 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로구 일대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길에 대해 분노하고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구리를 치자. 그러면 그 공구리가 그 콘크리트? 네, 시멘트를 발라버리자. 우리가 갈 수 있게. 네, 계단에 발라버리자. 네, 계단에 공구리를 치자. 아니 그러니까 그 경사로가 없는 계단에 그냥 콘크리트를 쳐서 발라버리자 우리가. 네, 그러면 이제 경사로가 되니까요. 그리고 턱을 그러면 경사가 놔여지면 경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사난의 기자회견을 이 인강원 기자회견 이후에 오후에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어요. 그 마로니에 공원 내에 그 청소 노동자분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것과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입구를 경사로로 만드는 것들을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종로구청의 실제 답변은 실제 2개가 진입이 가능하니 3개는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어쨌든 요청이 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구리를 치자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폭력적인 되게 과격한 시위 형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격한 시위고 사실상 경사로운 시위이기도 하죠. 경사를 실제로 노는 거니까요. 근데 종로구청에서 그 기자회견하기를 전날에 연락이 와서 저희도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고 우리도 하려고 했었다. 약간의 태도가 이제 변경이 된 게 좀 있었죠. 그래서 기자회견하는 당일날 종로구청에서 그 공원 녹지과에서 실제로 이제 오셔서 그 어떻게 하면 경사로를 좀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고 또 오늘 또 종로구청에서 방문을 해서 실제로 1층에 그 1계단 정도의 턱들은 빠르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단은 종로구청 예산 집행이 내년 초부터 되기 때문에 기간은 내년 중에 그 경사로를 놓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의 답변이 왔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행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들은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슈화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바뀌어가는 거죠. 저도 이제
노들야학이라는 단체에 있는데 이곳에서 들어갈 수 없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 공구리를 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되게 그 야만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사로가 없다고 계단에 지금 시멘트를 부어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을 누가 했어요? 글쎄요, 모두가 함께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 정말로요? 그냥 이렇게 여긴 경사로가 없으니까 시멘트를 부어버리자. 이거는 정말 그 여긴 경사로가 없으니까 시멘트를 부어버리자 뭐 이런 걸로 저는 멋있어요. 느낌이 좀 들어오는데 멋있어요? 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를 부어버린다 그러니까 종로구청에서 당장 와가지고 경사로를 놔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죠? 여기 진작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반성하고 놀려는 마음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토닥토닥 격려를 좀 보내고 근데 내년에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네.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요. 아 자료 사진이 좀 있네. 자료 사진이 나오니까 좀 자료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 한다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까지는 우리가 공구리를 붓시다. 공구리를 부어가지고 내년까지는 그냥 그렇게 쓰다가 내년에 하면 되고 만약에 정말 예산이 없으면 그냥 공구리 부어서 그걸로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좀 있는지 노들야하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네, 충분히 상의를 해보고 또 이제 지역 경찰서에서 난리가 날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 경사로 등등을 비롯한 그 어떤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지하철역에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을 위한 뭐 리프트 없애고 엘리베이터 놓자 이런 거 하는데 여차하면은 리프트밖에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역에도 가서 그냥 다 공구리 부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은평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구산역 뭐 이런데 그 엘리베이터 없던데. 네. 그죠? 한 층은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그냥 공구리 부으면은 부으려면 시멘트가 아마 아파트 한 채 지을 정도. 비용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또 있네요. 네네. 청주 지역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럼 지하철 말고라도 지하철 말고 그럼 일단 지하철 놓는 투쟁을 뭔가 하는 게 이상할까 이렇게 그냥 땅을 파요 가서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기차를 몇 개 아니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네 그 장애인 등이 어쨌든 교통 약자들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들야학의 투쟁에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공구리를 진짜 참 기발한 아이디어고 좋은 성과를 낸 투쟁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또 인사하고 오늘 뜨거운 안녕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작은 것부터 어쨌든 변화되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인강원에 있었던 부모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우리가 되게 큰 투쟁들도 많이 하잖아요. 서비스를 제도화시키고 우리의 당당한 권리로서 만드는 투쟁들도 하고 또 작게는 지역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편하게 식당을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노들야학에서 또 종로구 2차 공구리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 많은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 비밀은 아니고요. 그 저희 이번 출구 앞쪽에 보면 KFC 그 치킨집 앞쪽에 한쪽으로는 경사로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인권위원회에 사실 낸 건 있었는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게 있어서 2차 공구리, 3차 공구리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가 공구리가 근데 일본 말 아니에요? 네. 그렇죠.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괜찮을 거. 일본 분들도 같이 연대하고 해야겠네. 관광객도 많으니까.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장애인 등의 어떤 편의시설을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에도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가수 이승철 씨가 독도에서 노래 부른 적 있죠, 그죠? 그죠? 독도에서 노래 불러서 일본에 입국하려고 그랬는데 입국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구리치기 편의시설을 위해서라면은 뭐 참 어렵네요, 그죠?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외교 관계와 상관없이 편의시설은 모든 장애인과 인류를 위한 투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어려워지니까 말을 좀 그만할게요.
종로구 2차 공굴이 KFC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KFC에서 보이는 반응보다도 이제 종로구에서 많은 뜨거운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PD님이 대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방송을 지금 방해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커피가 흘러가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또 그 지난번에는 이제 뭐죠? 그 와랑가 무슨 음료수 가게에서 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방송은 스타벅스에서 같이 또 협찬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그 초국적 자본 뭐 대기업 뭐 이런 거 전혀 가리지 않고 후원 막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와 던킨 도넛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네, 뭐 다 받아요 다. 뭐 이상한 데 있으면 알아서 잘 걸을 테니까 네, 이렇게 뭐 협찬이나 후원에 인색하지 마시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야, 또 농성장의 방송의 광화문의 와라의 핵심 코너입니다. 핵심 코너. 자, 광화문. 네, 아시는 분이 하고 계세요. 네, 다시 해볼까요? 광화문 하면 생생통입니다. 생생통. 자, 광화문. 생생통. 네, 광화문 생생통. 안녕하세요. 농성장 지킴이들과 두란두란. 여기 두란두란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도란도란이나 뭐 아, 보통 두런두런이라고 하잖아요. 깡총깡총에 그 껑충껑충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죠?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두란두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은평센터에서 오신 한 분과 충북장차인 청주의 한어울센터에서 오신 분 한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앞으로 자리해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사실 매일매일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라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두 가지 제도를 없애자고 오늘까지 814일째 이 자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무모해 보이고 자세히 봐도 무모해 보이는 투쟁일지 몰라요. 이게 언제 이렇게 폐지가 될지 모르는 거기도 하고 이 앞을 500일, 600일 지나다니시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무모한 투쟁을 조금 덜 무모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집에 가셔서 광화문에 와라 꼭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찾아봐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하신 은평센터에서 오신 분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 오신 분. 자, 일단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인사 방법을 이렇게 할게요. 제가 장애 등급제 하면 나쁘잖아. 네, 귀엽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뿌잉뿌잉 그러니까 뿌잉뿌잉. 네, 뿌잉뿌잉 하면서 제가 장애 등급제 하면 이렇게 나쁘잖아.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부양의무제 하면 또 나쁘잖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해볼게요. 자, 장애 등급제 나쁘잖아. 부양의무제 나쁘잖아.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간단한 자기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 차례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하버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선. 반갑습니다. 두 분 이제 그 은평센터에서 활동하시고 또 하몰센터 소장님으로 계신데 농성장에 자주 오셨죠? 두 분 다 그죠? 얼마마다 한 번씩 찾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 이재선 소장님. 저희 6월달에 오셔서 예, 6월달에 오고서 이제 1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거의 반년 만에 오신 거네요, 그죠? 6월달에. 그러면 1년에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예. 네, 저는 거의 한 달에 많으면 2번, 1번 이 정도로 방문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농성장 이 지킴이 시스템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많은 단위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서울에 와서 같이 이렇게 자고 가고 또 서울에 있는 지역들은 또 이렇게 날마다 와서 이렇게 주야간 사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실 때마다 이제 드는 느낌들이 좀 있으실 텐데 지난번에 이제 이재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셨을 땐 따뜻했는데 이번에 오니까 또 추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매달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오시다 보면은 그때마다 또 느끼는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신데, 물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늘어나셔서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지나가신 분들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그죠? 오실 때마다 느끼는 소감들을 좀 우선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데요. 올 때마다 다 틀려요, 느낌이요. 오늘은 즐겁고 너무 하기 애매한 게 애매하고 애매해요, 화기애애하다. 갈수록 너무 좋아진 것 같고 농성장 분위기가요? 아니면 시민들과의 그런 시민분들과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래요? 농성장도 팍팍했네요. 많이 바뀌었죠, 그죠? 예. 완전히 아파트식으로 됐네요. 맞습니다. 이상희 부장님도, 예. 아, 네. 저는 거의 매달 한 번 정도씩은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농성장 자체의 그 시설, 편의시설이 굉장히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점. 네, 굉장히 그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처음에 저희가 농성 시작할 때는 이제 뭐지? 약간 이런 반응으로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시고 네,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이제 천막 계속 많이 있을 때 그때는 그래도 또 거기 방문하시고 또 여기도 같이 방문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참 좋았고요. 오늘도 또 엊그젠가 그 노동자 대회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오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아까 그분들이 또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지지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분위기가 대단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궁금하신 분들은 농성장에 한번 와보시면은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게 하나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게 이제 시민분들도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농성장에 보내는 에너지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많은 연대 단위들에서도 여전히 농성장에 꾸준히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농성장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좀 재미있고 우리 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재밌었던 일, 속상했던 일, 뭐 괴로웠던 일, 기뻤던 일, 어떤 것이든 좋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먼저 어떤 분? 네, 재밌었던 거는 너무 많아서 하나만 딱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보통 잘 없으면 이제. 진짜 많습니다. 네, 진짜 많은데. 아까도 잠깐 느낀 건데, 학생들이 간혹 지나다녀요. 우르르르 보통 몰려서 같이 다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와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와서 되게 잘해줘요, 적극적으로. 사실 일반 그 성인분들보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 순진하고 순진하고 참 예쁘다. 이제 이런. 시간이 많은 거 아닐까?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본인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해주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참여해주는 게 참 좋고, 또 그 학생들이 또 나중에 이제 커서 성인이 되면은 또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인식도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속상했던 거는 뭐,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런 거 왜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사실 그게 제일 속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왔다가 저기 활동가들은 6월 달에 그래서 지금 겨울에 또 왔어요, 제가요. 겨울에 와서 참 춥고 이제 밤에 지나가시니까 술 드시고 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속상하더라고요. 막말로 당신도 또 지랄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가셨어요, 그러면? 성질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타깝고 그랬는데 지금 몇 번 와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참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해줄 때 어떤 그런 희망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 해주셨고,
두 분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왜 하냐? 이런 말씀 들을 때 좀 섭섭한 게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고, 추운데 이거 왜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네. 네네. 아, 그쵸. 뭐 이렇게, 이거 뭐 왜 하냐? 없어지면 뭐 하냐? 이런 것들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술 드시고 가시면서 이제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이제 장애 비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많이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힘을 얻는 에너지는 힘의 근본은 사실 우리 안에도 있지만 여기 지나가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더 하다 보면은 얘기하신 대로 이제 학생들이 커서까지 우리가 농성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또 이게 기억되면서 계속 이런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한마디씩 인사 남겨주시고 오늘 자리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재선 소장님부터. 아,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도 이제 차가운 사회인데 몸들 건강하시고 따뜻한 봄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열심히 투쟁해서 그런 봄날까지 열심히 투쟁합시다. 네, 우선 이렇게 나와서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끼리는 잘 지내면서 이제 좀 더 큰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는데 뭐 저희끼리든 아니면 어떤 다른 뭐 비슷한 단체와 좀 어떤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다들 잘 가지고서 꾸준하게 투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이따가 아마 여기 임영희 DJ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지만 계좌번호 불러드릴 거예요. 좀 금전적인 후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농성장에 참여도 꾸준히 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라라, 하나, 둘, 라라.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재밌죠, 근데? 이게 하니까, 그죠? 네. 생각보다 재밌죠? 그래서 정말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라서 광화문에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으세요. 근데, 저 이제 아까 함께 했던 그 진수와 소희 친구에게는 참 좀 미안한데, 우리 방송 이제 조회수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는데 조회수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최고 높은 게 그래도 한 30까지 간 게 있던 것 같긴 해요. 30명이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올리면서 누른 것도 몇 개가 되고 이런데 친구들한테 제가 친구한테 나 이런 거 해 이랬더니 친구들이 뭐야 이건 막 이러고 누른 게 또 몇 개 돼요. 근데 제일 높은 게 어쨌든 30. 근데 제일 낮은 거는 깜짝 놀랐어요. 0이 있어, 0. 조회수 없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우리도 안 누르면 어떡해요, 진짜. 한 번씩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스마트폰 있는 분들 여시고 유튜브 열어주세요. 광화문에 와라. 네. 아무리 이렇게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라는 컨셉이지만, 빵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특히나 이제 올렸던 파일이 왜 빵이었냐면은, 제 전화기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전화가 2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이 하나로 안 되고 파일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3개로 나눠서 올렸더니 제일 덩어리 컸던 파일은 몇 명이 열어봤는데 앞뒤로 한 5분, 3분 있는 건 열어보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빵도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장애 등급제 부양의 문제 폐지를 위한 농성장에서 하는 라디오 방송이고요. 함께 해주세요. 앉아서 같이 들어주셔도 좋고 응원의 한마디 남기고 가셔도 좋은데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의 한마디 해주셔도 돼요.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기 카메라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한번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어머님들이세요? 천안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천안에서 오신 어머님 고맙습니다. 네. 천안에서 오신 어머님들이 장애 등급제 부양무제 폐지 농성장에 화이팅을 외치고 가셨습니다. 비슷했어요? 아, 흉내낸 건데 죄송합니다. 네, 아까 이선희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많은 연대 단위들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아마 이렇게 세월호 농성장 팀에 오셨다가 여기 농성장 들려주신 분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이 스타벅스에서 협찬한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협찬이 아니라 김현민 노무사님께서 이제 스타벅스의 후광을 입고 아니 무슨 소리야? 하여튼 이렇게 사오셨습니다. 네, 사오셔가지고 같이 잘 마시고 있고요. 오늘 또 광화문 생생통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저희 광화문 공동행동 집행부 회의가 100차였다 그랬잖아요. 100차 회의에 즈음하여 광화문 공동행동 집행위원으로 함께했던 분이 놀랍게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선물 드릴게요. 선물은 스타벅스 캔커피랑 던킨도너츠 오늘 안에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거 근데 조명이 안 들어와서 잘 못 읽겠는데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요? 잘 읽어볼게요. 이거 어렵네요. 네,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의 사연입니다. 제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닉네임이 아니라 이니셜의 활동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지나가시니까 멘트 한번 하고 갈게요. 저희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오늘까지 814일째 이 자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두 가지 제도고요. 저기서 나눠드리는 유인물도 좀 읽어봐 주시고 함께 서명도 해주시고 또 시간이 좀 더 허락하시면 이 자리에서 같이 방송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방송에 들어온 사연입니다. 제이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에서 활동하는 제이예요. 지난 시간에 출연을 했는데 사연을 또 쓰게 되었네요. 누군지 다 알겠네요. 이렇게 하면 그죠? 네, 이음센터에서 활동하는 지연입니다. 모양이 참 웃기니까 사연을 쓰래요. 얼마 전 농성장 집행위원인 다운이로부터 100번째 회의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농성장 첫 살림부터 아마 200일 정도까지 농성장에서 집행위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농성을 할 줄은 몰랐네요. 많은 사람들이 흐르고 또 흐르는 광화문 농성장이 우리의 소중한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박수 한번 줄까요? 좋네요. 네. 참 어쨌든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혹시 다른 사연은 들어온 거 없죠? 또 있어요? 카톡방에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그러면 실시간으로 요거는 따끈한 사연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사연 잠시만요. 알림 이거 아니죠, 그죠? 지나가는 시민분들 사연 올려주세요. 사연 올라왔네요. 네네. 읽겠습니다. 네. 제이라는 그 이니셜을 쓰시는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용역 깡패를 고용한 강남구청이 노점에 대한 과태료 벌금 불법 철거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였습니다. 강남구청이 노점에 대해서 자행하는 과태료 벌금 불법 철거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였습니다. 민주노점상 전국연합을 필두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힘있게 집회를 마쳤습니다. 노점은 자체적으로 규격화를 실시하며 자율, 질서, 안전, 먹거리 행사 등등을 하고 있지만 강남구청은 현재 어떤 대화나 소통 없이 노점 없애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들의 철거 과정에서 다수의 노점상들이 다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시면 이러한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노점 철거를 중단하라 민원을 넣어주세요. 광화문에 와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와, 또 박수 한번 줄까요? 너무 훌륭하네요. 사연이 오늘 이렇게 두 가지나 들어왔어요. 강남구청에서 지금 그 노점에 대한 탄압이라고 얘기할게요.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이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계속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고 집에 가두는 정책들이 그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도 거리에서 함께 살자고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노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 발생적이라고 하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사 속에서 도시빈민들이 생계를 위한 과정들로 있어 왔고 지금은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노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살자고 하는 외침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냥 없애자고만 하는 법이 이대로니까 너네는 그냥 물러가라 꺼져라 라고 하는 것들이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폭력과 야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장애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성장도 대단히 안정적인 것 같지만 언제 그런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오늘 위에 있었던 세월호 농성장에도 많은 보수단체들에서 와서 그런 어떤 실제 위협이 있었기도 하고요. 같이 살자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더 이상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힘들에 의해서 억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힘들에 끊임없이 연대하는 광화문의 와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줘야 돼 일단. 예, 오늘로 이제 광화문 생생통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잠깐 또 지나가는 코너로 한번 또 그래도 오늘 항상 이제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인터뷰는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카메라로 한번 좀 잡아주세요. 피켓이랑 같이.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광해일모에서 리프트 타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이라도 들어봐야겠네요. 네, 인사하시고 이승현님 하셨는데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간단하게 좀 소감 한마디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아, 아직 안 했어요? 끝나고 온 게 아니야? 원래 끝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오케이. 소감 한마디 듣고 출동을 시켜드리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결의 발언. 네, 내일 모레 14일 날에도 도시철도공사 회사 앞에서 집회가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열심히 홍보와 강일모, 마일모, 다일모 해서 하겠습니다. 추대. 예, 계속해서 아까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저는 정말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두커니 서가지고 의자 좀 하나 주세요 이래서 앉으신 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었어요. 뒤에 이제 노들야학에서 오신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간단하게 오늘의 그냥 독자로 거기서 하시면 우리가 몇 명 있는지 다 걸리니까 좀 앞에 이쪽에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좀 해주세요. 인사랑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직접 함께 하시니까 어떤 기분이신지 짧게 인사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랑 네, 간단하게. 네. 여기서 그냥 잠깐 앉아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신 분인 줄 알고.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야학에서 영희쌤 수업부주로 영이 아니죠? 영희쌤 수업부주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송주영이라고 합니다. 원래 노들에는 과제를 통해서 조사를 하다가 알게 돼서 처음 가게 되었는데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배우는 게 많아서 지난 학기에 이어서 쭉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 일단 이번 겨울까지는 수업 보조를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노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제가 야학교사방에 강제로 초대되어 있는데 항상 정보가 올라오다 보니까 언젠가 한번 가야겠다 하고 사실 농성장의 존재만 알고 있어서 처음 한 번도 이렇게 들러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가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라디오를 한다고 하길래 네, 실제 오면 굉장히 재밌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처음 오셨는데 농성장 분위기도 그렇고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 확실히 실제로 들으니까 더 재밌고요. 유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도 좋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족이나 친지나 그리고 뭐 이렇게 메시지 남기고 싶은 얘기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오늘도 그렇고 날이 되게 추워지던데 감기 조심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송주영 선생님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용기 있는 발언, 이야기. 네. 정말 참 날이 갈수록 훈훈해지고 정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정말 많이 모이시고 참 훌륭해지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광화문 생생통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주셨어요. 은평센터의 이선희 국장님, 청주의 하모울센터의 이재선 소장님, 그리고 지연님의 메시지, 그리고 또 다른 제이님의 사연,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어떤 광일모 출동을 예정해주신 이승현님의 메시지와 송주영 선생님, 송주영 선생님, 이름 본 것 같아요. 카톡방에서 생각났어요. 나는 손우영 선생님이랑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이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자, 다음 이제 또 오늘 방송 막바지에 가면은 막바지에 이르러서 진행되는 또 고정 코너가 있죠. 그죠? 어떤 코너죠? 민중의 날씨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왜 이거 안 줘요? 나 이거 앞에 이거 빨리 주세요.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섭섭합니다. 자, 오늘의 또 두 번째 고정 코너, 광화문의 와라의 고정 코너인 민중의 날씨 함께 해주실 유진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게요.
네, 추워져가지고 선글라스를 좀 껴봤어요. 네, 음악은 그냥 없는 걸로 하죠 뭐. 저는 사실 이 코너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요? 이 날씨를 자꾸 억지로 껴놓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벗고 하면 안 돼요? 벗고요? 아니 쓰고 와도 괜찮아요. 어색해가지고 아니, 쓰고 해요 괜찮아요. 네. 제목은 민중의 날씨고 점점 이 민중의 날씨에서 해야 될 나누어야 할 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이게 앞에 부분에서 메인 코너에서 이제 소식을 나누는 거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나누는 건데 이게 고민이 이제 들어갔고 고민 상담처럼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요새 세상이 말세잖아요. 이렇게 겨울에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나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쓰고 왔어요. 네, 표정은 좀 냉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은 좀 전해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에요. 11월 6일 날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지금 홈리스 행동을 비롯해서 노숙인 인권 단체들이 노숙인을 이제 홈리스 분들을 불법으로 유인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돈이나 담배, 뭐 밥 먹는 거를 이렇게 빌미로 해서 유인을 해서 요양병원에 자꾸 이제 입원을 시키는 사례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입원을 시켜서 뭐 하냐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당한 이익들을 챙기기 위해서 요양병원들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막 이런 나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 홈리스 행동,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 이제 6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 지원 체계 개선팀을 구성해서 11월 6일 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제 취득하는 이제 급여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단체들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베스트 병원, 인천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이 원래 세종시에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어디선가 업무를 보고 있대요. 그게 바로 충정로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앞에서 계속 이제 농성도 하고 1인 시위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투쟁을 하시다가 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인권 침해의 일들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홈리스 행동에서 활동하는 이동현 활동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들은 일당 정액수까지를 악용해서 노숙인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했다. 또 치료에 필요한 것 위에 경우에 잘 안 보이네요. 깜깜해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라서. 제 배터리가 잘 나가가지고 어이구 밝다. 그래서 또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폐쇄병동에 관절염 질환이 있는 환자를 집어넣는 등 신체 자유도 구속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더 얻어서 나와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강원이나 예전에 그런 서감재단의 투쟁 그리고 지금 인강원의 투쟁 그리고 이제 여러 곳곳에 그런 장애인 시설들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인권 침해나 여러 가지 비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꾸리꾸리한 날씨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요양병원의 문제를 홈리스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법으로 뭔가 감금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이 요양병원의 문제를 어쨌든 노숙인 인권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알리고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은 또 반짝반짝 해가 비치는 게 아닌가. 이거 봐요, 좀 어렵죠 이거. 날씨를 접목시키는 게. 어쨌든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이에요.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왔죠. 주말에는 11월 8일, 11월 9일 이제 노동자 대회 이제 전야제가 있었고요. 노동자 대회가 일요일 날 이 대학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노동자 대회 슬로건이 또 뭔지 아세요? 내가 바로 네. 알고 있어요.
내가 민주노총이다. 와, 이거 엄청나죠? 예. 내가 민주노총이다. 산자여 일어서자. 이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투쟁을 또 했는데요.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4년 전국 노동자 대회가 이제 주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본대에 이제 전에 여기 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 행진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대학로 앞에까지 모인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되게 다양한 단위들이 모였어요. 노동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빈민단체 그리고 장애인단체 그리고 또 여기 광화문 위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세월호 유가족분들 등등 그리고 농민분들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또 처음 직선제로 하는 선거가 또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공동행동도 8일날 저녁에 그 전야제 때 여의도에 가서 전야제 무대는 하나도 못 보고 오뎅을 팔았어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나쁘잖아 부글부글 오뎅탕이라고 해서 다른 사진도 있으면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있으세요? 경쟁 프로그램, 고정 프로그램 분이 곧 보여주실 건데 거기서 엄청난 수익금을 남겼습니다. 일단 그날 번 돈 54만 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되게 통장이 빵꾸 상태인데 빵꾸도 1분 만인가요? 괜찮아요. 우리는 어쨌든 뭐 국제적으로 하긴 했으니까. 전화기 깨지지 않았어요? 예. 보여요? 네. 계속 보여줘요. 오뎅을 어디서 샀냐면 경동시장 아시죠? 그 양령시장 앞에 있는 경동시장 그 뭐 오징어도 팔고 고등어도 팔고 자라도 팔고 미꾸라지도 팔고 고무장갑도 파는 그 틈바구니에서 부산 오뎅을 사가지고 오뎅도 덴뿌라 그래서 오뎅을 많이 샀어요. 2만원 두께의 오뎅을 사가지고 팔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춥고 무대는 결국 하나도 못 보고 조명만 보고 왔지만 그래도 즐겁게 투쟁 오뎅을 판매하고 왔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려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그 육수는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가 성명서 쓰는 틈틈이 아랫마을에서 정말 그 팥뿌리를 넣으면 국물이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팥뿌리까지 넣어가지고 잘 우려내 정성이 들어간 그런 국물의 오뎅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광화문 와라 라디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라디오, 생방송 라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보고 가세요. 네, 지금은 민중의 날씨 코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핫한 소식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농성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양의무 기준 얘기도 포함되는 건데요. 이제 기초법을 정부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막 그래서 10일날 월요일날 법안 심사 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안 좋은 내용들로 막 뭔가 논의가 되려고 해서 이제 빈곤사회연대 그리고 뭐 참여연대 등 이제 민생보위를 구성하고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제 가가지고 방청을 했는데 거기에 갔다가 오신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의 분노의 페이스북 글을 제가 퍼왔어요. 이거를 읽어드리는 게 가장 이때의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선글라스 한번 껴볼까요? 오, 밝아졌어요. 네, 제목은 2,000억입니다. 2,000억. 오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심사 소위를 방청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법 1년 8조의 재정이 소요되고 130만 명의 유일한 생계수단일 제도에 대해 심의하였지만 우리 사회는 별 관심이 없다. 가로 열고 빈곤사회연대가 잘 싸우지 못한 탓일 테지만 가로 닫고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굴을 들이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감시하는 것 외에 별 방법이 없었다. 오늘 기초법 관련 심의는 크게 두 가지. 기초법 개정안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다. 기초법 개정안의 쟁점은 최저생계비가 사라지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다소 복잡한 대체안을 복지부는 가지고 왔다.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확실해 보였다.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계측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급여를 얼마만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받는 사람이 너무 적고
적은 이들이 보장받는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이야기는 다뤄지지 않았다. 법 내부의 완결성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 열심히들 싸웠지만 핵심적인 문제, 150만 원의 소득이 있고 50만 원의 월세를 내던 송파 세무녀는 여전히 개정 주거급여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며 2천억이라는 숫자가 못 박혔다. 보건복지 의원들은 기재부가 허용한 2천억 원에 대해서 어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2천억으로 선택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복지부가 꾸려오세요. 폐지는 말이 안 되고 누구를 줄지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좀 결정을 합시다.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못 받는다고 하고. 시옷, 니은, 리을 당 의원들은 좀 결정할 수 있게 짜오라고 얘기했고 사실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새누리당. 예, 미음, 지읒 당 의원들은 2천억 짜놓은 판을 강하게 뒤흔들지 못했고 다른 여지에 대해 질문했다. 나는 2천억이라는 새롭고 좁은 문에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130만의 기초생활수급자, 117만 명의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 탈락자, 2천억이 아니라 7조가 투입되어야 하는 정상화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언제까지 모른 척할 작정일까? 30만 명의 수급 탈락자를 만들어 놓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12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117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차라리 기초생활보장법을 없앨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소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둥둥 떠있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목에 손목에 붙들어 매고 온몸으로 싸울 수 있을까 고민했다. 2천억 따위에 갇힌 이야기를 밟아버릴 수 있는 힘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지겨워 죽겠다던 시옷 니은 리을 당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겨우면 떠나든 논의를 그만두라. 어차피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 개정 사안도 아니다. 빈곤층을 볼모로 잡고 기초법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히 당신들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들과 술 약속을 못 가게 된 것도 다 니들 때문이다. 술 약속이 있으셨나봐요. 이거 되게 어둡네. 예.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있었던 그런 그 끝장의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현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회의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정말 잘 모른대요. 잘 모르고 관심도 없게 보고 그리고 거기에 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이렇게 수급자들을 보면 그냥 땅땅땅 바로 이렇게 잘라서 당신은 수급자, 당신은 비수급자 이렇게 뭔가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되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 폐지하는 거에는 정부가 낸 그런 추산 이런 걸 보면 아까 말했죠. 7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기재부나 복지부에서는 모두 다 곤란하다 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 이유가 도덕적 해이, 가족들이 부양을 회피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위태롭다, 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초법이 좀 튼튼하게 바로 서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싸워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는 좀 씁쓸한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또 다시 힘을 내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속보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저기 프레스센터 앞에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CNM 케이블 노동자분들이 올라가서 농성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 혹시 지금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저도 이렇게 이 방송을 하러 오는 버스를 내렸는데 거기 밑에 에어매트가 막 준비되어 있고 소방차, 사다리차도 막 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뉴스도 잘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옆에 동지한테도 물어보면서 여기 되게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이 줄 일이 있으면 같이 힘도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날씨가 오늘은 좀 길었는데 음악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연을 다 소개해드릴지. 그렇지만 좋네요. 어떻게 사라질 거예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같이 마무리할까? 투톱
DJ로? 좋네. 괜찮아요? 아직 그래요. 같이 만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요. 앉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민중의 날씨에 함께 해주신 유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앉아 있어요, 계속. 그 첫 번째로 이제 홈리스 분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시설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 요양병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민주노총 소식도 전해주시면서 공동행동에서, 광화문 공동행동에서 가서 오뎅 팔았다라는, 선글라스 매력적이네요. 네, 좋아요. 오뎅 팔았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기초법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게 참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든다라는 사람들, 행정을 집행한다라는 사람들은 사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뭔가 서류로 뭔가 이제 숫자로 맞추는 거대로 맞추는데, 이거에 이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막 좌지우지 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이 있는지를 좀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너네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똑바로 하라고 이제 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힘을 많이 내시길 바라고, 아까 제가 여기 CNM 얘기 안 했었어요? 하지 않았나? 했어. 다 했어. 녹화되기 전에 한 건가? 언젠가 하긴 했는데, 하여튼. 맞아요. 오늘 케이블 노조 동지들이 이제 프레스센터 전광판에 올라간 일도 있었고, 이제 위에 세월호 농성장에 이제 보수단체들이 와서 이제 막 철거하라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뽀글뽀글한, 광화문이 시끌시끌한 하루입니다. 이제 계속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민중의 날씨랑 뜨거운 안녕이랑 이제 우리 코너가 두 개예요. 뜨거운 날씨랑 민중의 안녕으로 하면 어떨까요? 괜찮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고정 코너들이 있는데 계속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 광화문을 지나시는 여러분들은 광화문 농성장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의 와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농성이 814일째를 맞이했고요.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의 와라는 오늘까지 6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소개하게 리플렛 하나만 좀 부탁할게요. 네, 오늘 10시에 영하 1도래요, 날씨가. 네, 많이 춥다고 합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에 꿋꿋하게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농성장에서 이야기를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좀 모아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11월 26일부터 6박 7일 동안 이제 12월 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인데, 일주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에 있는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많은 곳들에 좀 연대하면서 힘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아래 자막으로 화면 아래로 이제 계좌번호가 나가게 되는데요. 계좌번호는 국민은행의 533-01-01-088-191입니다. 조성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이름의 계좌이고요. 이곳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힘들이 저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힘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했죠? 뭐라 그랬는지 오늘 같이 마무리를 하는 유진이 읽어줄래요? 뭐라 그랬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역사에 나타났던 과오를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라는 이야기겠지요. 역사에 나타났던 과거. 자, 헌데 현재 한국은 역사의 과오를 잊지도 개선하지도 않고 반복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승철 씨 얘기를 했는데 이웃나라 일본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 우리의 이야기에 빗대어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 투쟁해온 역사들과 억압하는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어서 빨리 잘못된 점들이 개선돼서 현재의 우리와 훗날의 우리 자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 광화문의 라디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정다운, 연출 정성철, 협찬의 스타벅스, 던킨도넛, 경동시장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